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십니까? 예, 공부는 잘 된다 안 된다? 됐습니다. 오늘은 3월 마지막 주 수업이네요. 벌써 3월이 끝나고 벌써 4월이 이제 돼가는데 밖에 더웠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안 들었습니까? 저는 밖에 덥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제 벌써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더워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리해요. 지치지, 덥지, 짜증나지. 옆에 언니는 따곡따곡 대답은 잘하지. 모의고사 보면 점수는 안 나오지. 얼마나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좀 덥기 전에 좀 더 열심히 해보게요. 오늘은 효율적 시장부터 해서 쭉 달려보도록 할게요. 책은 몇 페이지로 가냐면 139쪽. 그 다음에는 강의 노트는 27쪽이 있습니다. 시험 그동안 잘 본 적 있습니까? 살면서? 살아가면서 시험 잘 본 적 있냐고요? 별로 없죠? 있어요? 그러구나. 지금까지 살면서 시험을 잘 봐본 사람도 있구나. 저는 한 번도 시험을 잘 봐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시험에 너무 연연하지 마자고요. 자 됐죠 이제? 네, 그래요. 자, 139쪽. 기본서 139쪽 갑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효율적 시장이라고.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의 뉘앙스를 한번 볼까요? 효율적이란 말은 좋다는 뜻입니까? 나쁘다는 뜻입니까? 좋다는 뜻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효율적 시장은 원래는 어디서 파생돼 나오냐면 주식의 가격, 주가에서 파생돼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 이론인데 파마라는 학자가요. 주식의 가격이 움직임을 살펴봤어요. 근데 어떤 제약회사의 주식 가격이 움직임이 아침에는 엄청 올라갔다가 점심 때는 떨어지고 다시 오후 되면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주식의 주가가 움직이더래요. 그걸 왜 움직인가 유심히 봤더니 정보. 어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뛰거든요. 어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어떤 신문사 기자가 그걸 알아냈습니다. 그것을 신문기사에 내는 순간 그 제약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거든요. 그렇게 어떤 정보가 바로 가격에 반영됐다. 그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왜 주식이론을 부동산학에서 공부하냐면 부동산의 가격이 마치 주식의 가격처럼 움직여요. 어떤 회사가 신약을 개발했다 그런 정보가 있으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검단이 개발된다고는 정보가 있으면 검단의 땅값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부동산 가격이 주식의 가격하고 움직임이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학이 이걸 배우는 겁니다.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가치에 반영됐다. 이렇게 된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뭐가 이렇게 하죠. 검단이 어떻게 개발된다는 신문 기사가 오늘 아침 났습니다. 그걸 현재의 정보라고 그래요. 그 정보가 바로 시장 가치 반영돼서 검단의 부동산 가격이 오늘 아침에 폭등해버리는 그런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검단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개발된다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단의 부동산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검단은 그런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직접 신속 정확하게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죠. 그러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을 비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는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으면 효율적,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와 미래의 정보가 있다 이렇게요. 과거의 정보는 예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검단이 어떻게 개발됐다. 과거의 역사적 자료. 현재의 정보는 오늘 아침에 어떻게 개발한다. 신문 기사에 났다. 방송 탔다. 그 현재 정보. 미래의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 10년 후에 검단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청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청사진. 그것을 미래의 정보라고 그래요. 이 두 개는 이미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공개된 정보고 미래의 정보는 아직 공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미공개된 정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내부자 정보라고 그래요. 왜 내부자 정보라고 하냐면 우리 일반인은 알 수 없지만 회사 내부는 다 알고 있어요. 신약을 100%는 아니지만 98% 개발했다.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 내부자들은 임원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내부자 정보라고 그래요. 인천의 도시계획 관련된 공무원은 검단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알고 있을까 없을까요? 알고 있겠죠. 그래서 내부자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정보는요. 비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하죠. 뒷공문으로 빼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땅 사놓으면 개발된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습니다. 징역에서 그분이 예전에는 행무소라 했죠. 행무소. 형무소. 제가 뭐 교도소라 하는데 예전에 행무소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가 땅을 사놓으면 이상하게 거기가 개발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분은 이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아주 짙게 들어갑니다. 이 두 개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입니다. 얘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아니죠. 뒷공문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투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과거보다는 현재가 우수한 정보, 현재 정보보다는 미래 정보가 우수한 정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개를 공개된 정보, 얘를 공개되지 않는 정보,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모든 정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정보가 있고 이 정보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은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시장이 유형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적 시장입니다. 약성도. 그다음에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강성에 준한다 이런 소리고요.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느낌상 다 효율적 시장인데 효율성이 가장 강한 시장은 뭐 같아요? 강성입니다. 강성. 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 그야말로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야. 모든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시장 가치에 반영돼 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냐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뭘 물어보냐면요. 약성, 중강성, 강성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가장 잘 물어봐요. 초과 이윤 여부. 두 번째는 좀 있으면 이상한 말을 배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배우고 세 번째는 정보가치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작년에는 정보가치 계산 문제 이걸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출제되면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올해 또 출제하지 않습니다. 정보가치 계산 문제는 그동안 30년 동안 5번인가 밖에 출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6년 텀으로 출제하니까 올해는 출제하지 않을 거고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출제할 거예요. 올해 나온다면. 그러면 여기서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왜 약성이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정보만. 반영된 정보를 과거라고 그래요.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검단이라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검단이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래요. 그럼 여기가 검단인데 약성입니다. 그럼 이런 뜻이야. 약성이라는 소리는 여기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개발된다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변화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왜?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으니까. 옛날 정보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형성됐으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 현재의 정보를 반영한다,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도달하죠. 지금 이 검단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과거의 정보만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검단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은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땅값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다. 그 정보는 검단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왜?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만 반영돼 있으니까 현재의 정보를 반영한다, 반영하지 못한다?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 저는 현재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검단의 땅을 샀다. 비싸게 살까, 싸게 살까? 싸게 사겠죠. 이미 검단의 땅값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오늘 아침 공개된 정보를 땅값에 반영하지 못합니다. 땅값이 안 올라간다는 소리야. 그럼 저는 싸게 샀죠. 이제 개발됐습니다. 땅값 올라가겠죠. 그럼 저는 초과이익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죠.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의 정보를 이용하고 미래의 정보를 이용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초과이익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약성 효율적 시장에는 초과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반면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요.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됐다. 그럼 여기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러면 오늘 아침 신문 기사 났습니다. 개발된다고. 그럼 땅값 올라갔을까, 안 올라갔을까? 올라갔겠죠. 현재의 정보를 반영하니까. 됐습니까? 올림픽 경기장이 아니야 여기가 지금.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지 말라고. 참가하는 데 의미를. 그러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돼 있어요. 오늘 아침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다. 땅값 올라갔다. 그런데 저는 미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앞으로 3년 후에 어떻게 개발되는 거 다 알고 있다. 어디는 주거지구, 어디는 상업지구, 어디는 도로가 되고 다 알고 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투자한다면 초과이익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의 정보를 이용한다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자, 강성으로 갑니다. 느낌상 강성은 미래까지 다 반영돼 있겠죠. 하나, 둘, 셋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돼 있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반영됐다. 그럼 뭐라 그래요?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모든 정보가. 이 두 개는 공개된 정보, 얘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개된 정보, 미공개된 정보, 모든 정보가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OX, O.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시장가치에 반영됐어요. 금단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까지 다 반영해서 땅값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단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 초과이윤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보다는 현재가 우수한 정보, 현재보다는 미래가 우수한 정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장에 반영되지 않는 정보가 우수한 정보야. 자, 주목.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가 반영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정보나 미래의 정보는 반영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가 과거보다 우수한 정보죠. 그러면 약성에서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이용한다면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야 그거. 그거 가장 힘이 잘 내요. 그럼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근데 강성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우수한 정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수한 정보가 없으면 초과이윤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성 우수한 정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성에서는 없다 하면 돼요. 없다고.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가 존재한다. 네 똥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강성에서는 우수한 정보 있다 없다? 없다. 자, 우수한 정보가 존재하면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요. 그것을 정보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두 개. 약성하고 강성에서는 중강성에서는 우수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들어요. 약성하고 중강성에서는 우수한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약성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정보가 우수한 정보고 중강성에서는 미래 정보가 우수한 정보야. 그러면 이 두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는요. 우수한 정보 없으니까 정보 비용이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네요. 강성에서는 없다고 하면 된다고. 없다. 자, 그러면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만이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데 우수한 정보가 없고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정보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초과이윤도 없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OX, X. 그럴듯 하잖아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정보만 잘 이용한다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틀렸단 말이지. 앞뒤로 생각하지 마라. 강성에서 초과이윤이 있다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다. 거기서 또 자기가 학자가 되지 마라고. 학자가. 무조건 틀린 말이다. 강성효율적 시장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요. 시장 가치 여기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석하는 방법에 이제 이런 판을 써요.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옛날 정보만 가지고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술적 분석. 그러면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가 이미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약성이다. 과거의 정보가 반영돼 있다. 과거의 정보만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약성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정보를 이용해서 시장 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 분석. 그러면 여기 중강성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전제로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상이윤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상이윤은 다 존재해요. 그것은 쟁점이 아닙니다. 정상이윤은 다 존재한다. 초과이윤 여부가 쟁점이에요. 초과이윤. 초과이윤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보자고요. 약성은 과거와 기술적 분석을 했습니다. 약성에서.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내가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고 기술적 분석에서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정보를 이용한 겁니까? 이용하지 못한 겁니까? 못하는 거죠.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현재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의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한다.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한단 말은 현재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하는 거고 기본적 분석은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한단 말은 현재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요. 약성에서 현재의 정보를 이용했다. 미래의 정보를 이용했다.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했다. 기본적 분석했단 말은 현재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약성에서 이렇게 세 가지 현재, 미래 정보 이용하고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요.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오로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뭐 할 수 있다?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성에서는 초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죠? 근데 유난히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대답을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초과 이음 여부 가장 중요한 말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죠? 이거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뭘 왜 공부하냐면 좋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데 부동산 시장은 어디쯤에 속할까?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우수한 정보를 이용한다면 초과인을 얻을 수 있네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은 아니겠네요. 강성효율적 시장은 초과인이 없으니까. 맞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강성효율적 시장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의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현재의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검단에서 오늘 아침에 검단이 어떻게 개발된다는 신문 기사가 났어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초과인 얻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오늘 아침 신문 기사가 나면 바로 땅값이 뛰어요. 그럼 현재의 정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미래의 정보를 이용했을 때만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래의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약성입니까? 중강성입니까? 중강성이라는 소리죠. 처음부터 강성은 될 수 없습니다. 강성은 초과인 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초과인 존재하거든요. 또한 부동산 시장이 모든 정보,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미래 정보까지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의 정도는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중강성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인데요? 그러면 중강성까지. 이게 부동산 시장이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존재한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쓰면 부동산 시장에서 미래의 정보를 이용한다면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지문은 이렇게 하죠.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이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 다음 지문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나오면 OX, X입니다. 자, 됐어요. 자, 강의 노트를 한 장을 넘겨서 28쪽 가봅니다. 28쪽 상단에 OX가 하나 있을 겁니다. 28쪽 상단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어느 지역이 오늘 아침에 검단이 개발된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투자해서 초과이윤을 얻었다면 그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아니다. O일까 X일까? 잘 생각하세요. 잘. 자, 4월 달까지는 여러분 생각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4월 달까지는. 자, 5월 달까지는 여러분이 주장을 하라고. 근데 4월 달까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반대로 말하면 답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시. 오늘 아침에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오늘 아침에 검단이 개발된다는 신문 기사 봤다. 이게 현재의 정보입니다. 맞죠? 그럼 현재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초과인을 얻었답니다. 자, 칠판 봅니다. 현재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뭡니까? 약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시장은 약성이죠. 맞잖아요. 지금 28페이지 상단에 있는 건 약성이죠. 그럼 약성이면 중강성은 아니다. OX, O. 중강성은 아니다. 아니다 했잖아. 아니다. 그럼 O지. 중강성이다. 그럼 OX, X가 되는 거. 의미하셨죠? 네, 됐어요.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 내가 얼굴 보면 아는데 나 말 못하겠다. 이름도 아는데 이름 못하겠다. 미숙이. 자, 이제요. 여기 이제 마무리됐어요. 28쪽의 상단에 있는 내용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초과이윤 여부만 따져봅니다. 그 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란 아주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할당이란 뜻이 뭘까요? 할당. 할당이 배분입니다. 배분.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가 뭐라냐면 야,
이번에 너에게 얼마가 할당되니? 이번에 우리가 발생시킨 이익 중에서 너에게 얼마 할당되니? 너에게 배분되는 목이 얼마니? 그런 말 쓰잖아요. 그게 할당이란 말이에요. 너에게 얼마 할당되니? 이게 할당입니다. 그럼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 할당이 배분이 효율적으로 됐다는 소리야. 할당은 배분이고 배분이 매우 효율적으로 됐다. 이 말은 너도 알고 나도 알게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확한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부동산에 투자하든 다른 곳에 투자하든 수익률이 똑같다. 그렇게 된 것이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동산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다른 데 투자한 것보다 특별하게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든 수익률이 다른 데보다 크게 높지 않다. 다 똑같다. 이런 것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할당이 배분인데 무엇이 배분이 효율적으로 됐는가? 할당 효율적 시장은 배분이 효율적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무슨 배분이? 정보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면 어디에 투자하든 수익률에 차이가 없다. 그렇게 된 것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제가 설명할 거예요. 설명하는데 처음에 듣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 없고 제가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 선생님 벗어나면 어떻게 9층 뛰어내린다. 그러니까 이건 마시면 돼요. 세 가지만. 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하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어요. 쉬는 시간에 우리 시장론으로 가서 부동산 시장론으로 가서 책에 참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있어요.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일 거. 두 번째는 상품이 똑같을 거. 세 번째는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을 거. 네 번째가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을 거.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단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전부 다 시장같이 반영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정보 비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초과 이윤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 경쟁이 돼버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초과 이윤도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시험 질문에 이렇게 나오죠.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까? 네. 그러면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시험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나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나오면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럼 불안전 경쟁 시장을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을 대표해요? 부동산 시장. 그렇죠. 부동산 시장 맞습니다. 그다음에 독점 시장이 불안정 시장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여기 불안정 시장 옆에다가 독점 시장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 시장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이렇게 써보자고 이렇게. 그럼 얘들이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데 얘들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럼 안전 경쟁 시장과 불안정 경쟁 시장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다. 정보 가치 있다 없다? 아니 정보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정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 자, 이게 이해 안 되면 부동산 시장 가봐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래의 비공개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의 비공개성 때문에 정보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불안전해진다는 소리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불안정 시장에서는 독점 시장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 경쟁 시장 정보 비용이 없습니다. 불안정 시장 정보 비용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물어봅니다. 왜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을까요? 간단해요. 자, 부동산 시장이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불안정인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불안정인 시장,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부동산 시장인데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다. 근데 그 정보를 얻기 위한 비용이 1억 들어갔다. 1억이 너무 크나? 1,000만 원 들어갔다.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제가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투입해서 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는 1,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이익이, 이건 이제 초과이윤이라 하는데, 얘를 초과이윤이 얼마나 났냐면 1,000만 원 났습니다. 1,000만 원. 그러면 내가 비용 1,000만 원 들어가서 그걸 이용해서 투자했더니 나에게 1,000만 원이라는 초과이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정보 비용과 얻은 이익, 초과이윤이 똑같다면 나에게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되면 할당효율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시장이 할당효율적 시장입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그러면 볼까요? 불안정인 시장, 독점 시장, 부동산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기 할당효율적 시장 이 부분은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정인 시장도 독점 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정보를 이용해 얻은 정보 비용과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 같다면 그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의미하셨죠? 예. 자, 거기 강의 노트 보면요. 가운데쯤에 이런 게 나와요. 5번 부동산 시장 바로 위에 별표 있고 1번, 2번, 3번 나오죠. 그 1번, 2번, 3번이 여기 묶은 겁니다. 묶은 거. 불안정인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독점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되셨죠? 자, 이 과정은 물어보잖아요. 이 과정은 물어보지 않고 결론만 물어봐요. 우리 시험은 이렇게 출제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OX, X,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이런 경우 나타날 거예요. 어떤 경우 나타나냐면 정보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얻은 이익이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비용은 1,000만 원 들어가고 이익이 2천만 원 났다면 그러면 1,000만 원 번 거죠. 그럼 1,000만 원 벌었으면 이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부동산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닐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럼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될 수도 있다. 소리 될 수도 있다. 잠이 오냐 지금?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하듯이 하는데 그러지 마. 눈꺼풀이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 다 보여. 살짝 이렇게 감으면 생각하는 거야. 파르르 떨다가 안 감으려고 막 노력을 해. 막 파르르 떨다가 싹 감겨. 그것은 자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 이렇게 중요한 거 하는데. 자, 됐어. 이제 여기 이 안에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도 상관없고 무조건 불안전, 독점,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 시장이 될 수 있다. 왜? 그렇게 배웠음. 그럼 돼. 되셨죠? 이제 자, 여기 지문 3개 알면 돼. 지문 3개.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지문 3개. 지문 3개 알면 되는데 첫 번째 지문 했습니다. 이게 3가지 다 할당효율 시장 될 수 있다. 그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잘 듣고 대답하세요. 잘 듣고. 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동산 시장 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느낌 말하시면 돼요. 느낌 말하는데 3월 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O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 O 하고 싶으면 X, X 하고 싶으면 O 하면 답이야, 그게. 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과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OX. 다시 그러면 여러분이 틀렸다는 소리네. 그렇죠? 다시요. 부동산 시장에서 분명히 투기가 존재하죠. 초과이윤이 존재하죠.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고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OX. X. 자, 그러잖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X 하고 싶었어요? 그 O 하고 싶었어? 반대로 하니까 제가 반대로 하면 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보자고요. 여기 봐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죠. 맞죠?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전한데 만약에 할당효율적 시장이 돼봐요.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됩니다. 그럼 할당효율적 시장이 되면 그럼 이익 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내가 정보 비용 1,000만 원 들어가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도 1,000만 원이면 이런 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투기란 말은 없어져요. 초과 이윤도 없어집니다.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투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정보를 이용해서 3,000만 원 번다면 너도 나도 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되면 투기가 일어나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면 투기 있어요, 없어요? 투기가 있지. 투기 있고 초과 이윤이 있지. 자, 헷갈린다니까요. 봐봐요. 다시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이야.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되면 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초과 이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소리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도 있고 초과 이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투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부동산 시장 불안전해요. 부동산 시장 불안전한데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면 투기하고 초과이윤이 없는 겁니다. 맞죠? 그럼 투기와 초과이윤이 있는 것은 시장이 뭐하기 때문에 할당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야.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고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OX? X.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니까. 한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버리면 초과이윤은 없잖아요.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이윤도 있고 투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고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뭐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불안전 경쟁, 독점, 부동산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고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게 봐봐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하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것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야. 자, 강의로 또 봅니다. 강의로 또 28쪽 가운데쯤에 5번 부동산 시장 옆에 정보 비용과 투기 초과이윤 나오죠. 그럼 1번 읽어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뭐하기 때문이다?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 지분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밑에 2번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있고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뭐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거하고 그 위에 별표 3개 묶어서 부동산 시장도 독점 시장도 불안정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세 가지. 그 세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세 가지 묶은 거. 불안정 경쟁, 독점,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5번에서 양가로 2번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고 뭐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효율적 시장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정보가치 계산인데 얘는 사실은 그 현재가치, 미래가치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고 작년에 출제했고 올해는 출제하지 않을 겁니다. 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나중에 5월 달에 계산 문제를 따로 할 때 그때 풀 거니까 지금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됐어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지대 입지 이 부분 그거요. 주택 시장은 그거 1년에 한 두 번만 하면 되니까 이번 시간은 그냥 가볍게 하는 겁니다. 책 149쪽 가봐요. 149쪽 가면 입지 및 공간 구조 이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셨나요? 예. 149쪽 볼 필요 없습니다. 150쪽, 151쪽 잘도 간다. 152쪽, 153쪽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154쪽 가면 상업입지론 나옵니다. 상업입지론에서 크리스탈의 중심지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자, 넘어가면 내일리도 나오고 책을 입지론 먼저 나왔는데 저는 지대 이론을 먼저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쭉 한번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가냐면 지대 이론을 쳤는데 예. 지대 이론은 어디서부터 나냐면 172쪽부터 나와요. 172쪽. 그러니까 지대 이론 먼저 보고 그다음에 입지 이론 볼 겁니다. 172쪽 지대 이론 나왔나요? 거기 지대 개념 나오죠. 지대 개념 뭐 플러스 스터디에서 지대 개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고
1번 지대에 대한 견해, 지대론적인 핵심. 이거 30년 동안 2번 나왔어요. 지문에 2번. 그게 중요성이 없습니다. 자, 몇 페이지로 이제 174페이지로 가봅니다. 174페이지 가면 농경지 지대 이론이라 하면서 리카도의 차익지대는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부터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자, 지금부터 볼 겁니다. 책 거기 펴두시고, 자, 강의 노트 28점 펴두시고 칠판에 볼 겁니다. 자, 지대 이론에서는 지대 결정 이론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지대 결정 이론. 얘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경제학자들이 나는 지대를 이렇게 생각한다. 학자들이 연구하고 학자들이 논문 쓰고 그 견해를 우리가 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장 먼저 리카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 나옵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은 농촌토지 지대이론, 농촌토지. 리카도라는 사람은 농지의 지대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과정을 면밀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책 타이틀을 보면 농경지 지대이론에서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리카도는 도시토지의 지가를 연구한 게 아니라 농촌토지의 지가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리카도가 이렇게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어떤 토지의 지대는 이렇게요. 여기 A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A 토지의 지대는 얘는 A 토지의 생산성에서 한 개지의 생산성을 뺀 것이다. 이렇게 리카도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대인데요.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는 좀 있으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리카도한테 물어봤어요. 야, 리카도야. 리카도가 성이 리씨입니다. 이씨인데 북한 사람인가 봐. 우리나라는 이라고 하고 북한은 리라고 하잖아. 리. 우리 그러니까 북한 사람인가 봐요. 리카도가. 저는 카도라고 부릅니다. 성이 이씨고. 카도가 지대 발생 원인은 이렇게 해요. 농촌 토지는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기름진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다. 그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골 가면 그런 말 하거든요. 그 땅 참 좋은 땅이라고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 땅 참 좋은 땅인데 토지에 그 도로에 수용됐다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전옥답 그러잖아요. 문전옥답에서 문 앞인 옥답 좋은 땅. 시골을 예전에는 보면 예전에는 시골이 토지가 멀리 있어도 안 좋아요. 집 앞에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기름진 땅이어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전옥답 그러는데 거기서 옥자가 이제 기름질 비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마다 농촌 토지는 비옥도가 중요성이 있어요. 왜? 농작물을 재배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지대 발생 원인을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왜?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다. 희소성. 그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나중에 제가 5, 6월달 과정에 설명할 겁니다. 이 세 개가 원인이 돼서 지대가 발생하는데 우리 이거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리카도의 차익지대에서 나온다. 그럼 무조건 비옥도가 나와요. 그럼 비옥도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차익지대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비옥도 나오면. 이게 원인이 돼서 지대가 발생하는데요. 자, 리카도가 저에게 설명합니다. 카도가 나한테 뭐라냐면 자, 봐봐. 이렇게요. 그래 설명해봐. 그러니까 여기 A 토지가 있다. B 토지도 있겠네. 그렇다. C 토지도 있겠네. C 토지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A, B, C 200평이다. 똑같은 면적. 똑같은 작물을 재배한다. 그런데 A 토지가 가장 기름진 땅이다. 그 다음에 B 토지는 그 다음이고 C 토지는 가장 비옥도가 낮다. 그래서 똑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똑같은 평수에다가 똑같은 작물을 재배한다 하더라도 A가 비옥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A가 생산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확이 나온다. 그래서 그 수확을 갖다 팔면 그걸 생산물의 가격이라 한다. 그렇지. 생산물의 가격이라 하지. 그럼 생산물의 가격이 얼마 나오는데 400원 나온다. 그래? 그럼 B는 비옥도가 더 낮기 때문에 300원밖에 안 나온다. C는 더 낮기 때문에 200원 나온다. 그럼 여기 D가 있다면 D는 C보다 비옥도가 더 낮다. 그럼 D는 100원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저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기.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야 그런데야 생산비가 얼마 들어간 줄 아니? 나는 모르지. 200원 들어간단다. 아 그래? 200원. 이렇게 200원. 그래서 리카도가 그래요. 아 그러네. 제가 그렇습니다. 리카도가 여기 잘 봐봐. 잘 봐봐. C 토지를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뭐라고? 한계지라고 한다고. 한계지. 리카도가 저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카도라는 사람은 농촌 토지의 지대를 결정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계지의 개념을 도입해요.
한계지라는 것은 생산성이 낮아서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가 있을 것이다. 리카도 그런가? 분명히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가 있을 것이다. 리카도가 그럴 거예요. 저한테 그러겠네. 분명히 있겠죠.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은 토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토지를 리카도가 한계지라고 했어요. 그럼 한계지는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똑같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C토지를 재배해봐야. 그래서 지대로 줄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리카도가. 아 그러네. 그래서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A토지 지대는 얼마인데? A토지는 지대는 200이지. 200. B토지는 얼마인데? 100이지. C토지는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리카도가 그런 거야. A토지 지대는 이 A토지 지대 200은 A토지의 생산성 400하고 C토지의 생산성 한계지의 생산성 200 그 차이가 된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이렇게 지대가 된다. 이걸 차액지대설이라고 그래요. 그럼 리카도의 견해에 의하면 한계지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는 지대가 발생하지만 한계지부터 한계지 이하의 생산성을 갖는 토지는 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골자예요. 그게 골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해 안 되면 비옥도 1번 필요 없어요. 비옥도 희소성까지 뭐 수학 체험하면 뭐 지금 몰라주면 상관없고 자 이거 나오면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한계지에서는 지대 없다는 거 또 이렇게요. 한계지 이하의 토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OX O 예? 한계지 이하의 토지는 한계지부터 해서 D토지 이렇게 한계지보다 비옥도가 더 낮은 토지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고로 모든 토지에서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를 추가할 건데요. 얘는 지대론쟁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지대론쟁을 아직 안 배웠고 제가 아까 지대론 수행하면서 이런 말 했잖아요. 30년에 2번 나왔던 거 지문. 자, 책 172쪽 한번 가볼까요? 172쪽 가면 하단부에 172쪽 보셨습니까? 하단부에 강의 노트 172쪽 보지 마. 강의 노트. 하단부에 지대론쟁의 핵심 나오죠. 그 지대론쟁 핵심에 173쪽이 막 설명하고 나와요. 설명. 그러면서 173쪽 하단부에 표가 나옵니다.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 나왔죠. 보셨습니까? 그래. 그러면서요. 거기 고전학파의 지대의 성격 봐봐요. 지대의 성격. 고전학파의 지대의 성격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잉여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왔죠. 잉여니까 고전학파라는 사람들은 지대를 잉여로 봐요. 잉여 밑에다가 불로소득이라고 써요. 불로소득. 여기 리카도는 고전학파 쪽의 사람입니다. 리카도는 고전학파. 그럼 리카도는 고전학파 쪽 사람이니까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볼까요? 잉여 불로소득으로 봅니다. 불로소득으로. 우리 시험에서 이제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좀 힘들어요. 이런 게 나오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주로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얘는 잘 나오지 않지만 리카도는 지대를 잉여 불로소득으로 본다. 자, 이런 지문이 나와도 옳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옆에 신고전학파 봐볼래요? 173쪽 신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지대의 성격 봐봐요. 173쪽 마지막에 오른쪽 사이드 찾으셨나요? 거기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는 요소 비용이다. 거기다 생산비라고 썼어요. 생산비. 예? 나중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이 앞보다 좀 더 깊은 내용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요. 리카도에 의하면 지대는 생산비이다. OX, X. 리카도는 지대를 뭘로 본다? 잉여 불로소득으로 본다. 리카도는 지대를 생산비로 봤다. 라고 나오면 우선 틀린 지문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리카도의 차액지 대설입니다. 카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절대지대설 이야기해요. 이것은 역시 볼 것도 없어요. 딱 이거 마시면 돼요. 절대지대설 의미. 모든 토지는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한계지 이런 거 없다. 모든 토지에 지대가 발생한다. 왜 그런다니 물어봤더니 비옥도에 상관없이 토지가 사유화되어 있다. 토지 사유화가
지대 발생 원인이고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토지라 한다 하더라도 지대를 요구하게 돼 있다. 그래서 토지 사유화로 인해서 모든 토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그러면 최열등지라고 해서 최열등지. 최열등지는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야. 그럼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도 토지잖아요. 그럼 최열등지에서 지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최열등지에서 지대는 발생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막스의 절대지대설과 리카르도의 차익지대설에서 반대적인 것이 있어요. 여기 반대적인 게 있네요. 막스는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다. 리카르도는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막스의 견해에 의하면 한계지를 도입하면 막스에다가 한계지를 도입하면 한계지에서 지대 있다 없다? 있다.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하니까. 이런 질문 잘 줍니다. 막스의 절대지대설에 의하면 최열등지에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OX, X. 최열등지고 필요 없다니까.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할 수 있다니까. 모든 토지에서. 네, 됐어. 자, 막스가 이런 주장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대는 토지 위치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아야 된다. 서울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막스가 그 말을 안고 죽었네. 그런 말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럼 학자들이 막스의 견해에 의하면 토지 지대는 다 똑같아요. 서울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그래서 서울 땅값 평당 500원씩 뭐 이렇게 5,000원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게 안 되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지대 이론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되셨습니까? 예.